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넘게 종합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온 의사 김현우입니다. 의사라는 직업 덕분에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분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즘 따라 저를 가장 오래 머무르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땐 진짜 몰랐어요. 안 아프니까 그냥 넘겼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돼요. 이 말은요,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갑자기 무릎이 안 굽혀졌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기 시작했고,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못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건 10년 전, 20년 전부터 몸이 아주 작게 조용히 보내던 신호들이었습니다. 다만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겼고 괜찮겠지라고 무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불편한 몸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당신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40년을 진료하며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남긴 한 가지 후회, 그리고 꼭 전하고 싶어 했던 말들을 당신께 대신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늙어서 깨달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걸,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그분들이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70대와 80대, 지금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동안 당신의 몸도, 당신의 마음도 조용히 반응할 겁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귀 기울여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1부에서 진짜 건강이 무너지는 시점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첫 시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건강이라는 게 이렇게 무너지는 건 줄은요, 숨이 차도 나이 탓인가 했고, 무릎이 아파도 잠깐 쉬면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서야 몸이 말하던 신호가 그때그때 다 있었단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몸은 늘 조용히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좀 쉬자. 지금 멈추자. 이건 이상하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플 땐 참으면 지나갔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게 아니었네요.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 서서히 쌓이고 무관심이 조용히 침투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병이 무섭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병을 부른 습관이라는 걸요. 제가 병원에서 70세, 80세 어르신들과 마주할 때마다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너무 늦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지금 깨달았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몸은 어제의 습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습관도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회복하려고 합니다. 다만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크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 하지만 꾸준하게 바꾸는 겁니다. 이 영상은 의학서적이 아닙니다. 전문 지식보다 삶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80세가 넘은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젠 병이 오지 않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단 걸 알았어요. 이 말이 오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부에서는 늙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을 땐 몰랐던 진짜 건강의 첫 단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1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걸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몸이 아파야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야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건 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짜증이 늘고 잠이 안 오고 무기력해지고 몸이 버티지 못하게 된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녹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 외로움, 말하지 못하는 불편함, 이게 마음부터 약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이렇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기고 넘겼던 그 시간들이 돌아보니 마음을 먼저 지치게 만들었고 그 다음이 몸이었습니다. 1.2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70대, 80대가 돼서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난 갑자기 이렇게 된 줄 알았어. 예전엔 멀쩡했는데 요즘은 자꾸 기억도 흐릿하고 힘도 없어. 하지만 알고 보면 건강은 한 번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몸도 뇌도 마음도 조용히 서서히 바뀌어 갑니다. 한 번 숨이 찼을 때 그냥 지나쳤고 밤에 자주 깼지만 나이 탓이라고 넘겼고 무릎이 아팠지만 내일은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변화들을 그냥 흘려보냈던 날들이 결국 지금의 건강을 만든 겁니다. 건강은 위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호가 너무 작고 느리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1.3 가장 먼저 변하는 건 생활의 리듬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아무 시간에 밥을 먹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밤늦게 잠드는 생활. 이게 익숙해지면 몸의 리듬도 뇌의 리듬도 무너집니다. 예전엔 일어나면 밥하고 밖에 나가서 걷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 하루가 엉켜버립니다. 하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몇 시에 밥을 먹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모든 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 생활의 리듬이 무너지면 몸도 쉽게 피로해지고 정신도 흐려지고 감정도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리듬을 다시 잡으면 건강은 다시 살아납니다. 아침을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고 저녁을 가볍게 마무리하고 자기 전엔 뇌를 쉬게 하고 이런 습관이 몸의 회복력을 끌어올리고 기억력도 감정도 지켜줍니다. 리듬은 건강을 다시 세우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2부에서는 후회하는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왜 그냥 지나쳤을까? 그 말 속에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2.1 그때는 안 아프니까 대수롭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늘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죠. 몸이 조금 불편했지만 그날은 참을 만했고 두통이 있었지만 약 먹으면 나았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며 넘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1년, 2년 지나고 나니 무릎이 안 구부러지고 숨이 가빠지고 기억이 흐릿해졌다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땐 안 아팠으니까 대수롭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도 이해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그게 위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은 언제나 증상이 심해진 뒤에 뒤늦게 발견됩니다. 건강이 진짜 위기는 견딜 수 있는 시기에
그냥 지나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시기를 괜찮다고 넘기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그걸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게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제라도 그 말, 그때는 안 아팠으니까 대신 지금 이게 이상한 건 아닐까? 라고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2 내 몸인데 내가 제일 몰랐어요. 두 번째로 많이 들리는 말은 이겁니다. 내 몸인데 내가 제일 몰랐어요. 어르신들 중엔 누구보다 스스로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몸이 아프고 기억이 흐려지고 나면 그제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몸을 제일 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익숙함 때문입니다. 몸이 아파도 늘 그러려니 하고 넘겼고 예전보다 기운이 없는데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게 됩니다. 사실 몸은 말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기운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밤에 자꾸 깨고 낮에 피곤한 이유가 하나씩 쌓이고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한 겁니다. 우리 몸은 늘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신호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번거롭고 귀찮고 두려우니까요. 하지만 진짜 건강한 사람은 몸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내 몸인데 내가 제일 몰랐어요. 라는 후회를 지금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말을 조금씩 들어보면 됩니다. 2.3 가장 많이 하는 말,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리고요, 모든 대화의 마지막에는 대부분 이 말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똑같이 모두가 이 말을 하십니다. 무릎이 망가지기 전 걷는 습관을 들였다면, 밤에 잠 못 자기 시작했을 때, 수면 루틴을 바꿨다면, 식욕이 줄었을 때, 그냥 넘기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생각했더라면, 지금처럼 힘들진 않았을 거라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요, 이 말 속에는 후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프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힘들지 않더라도 오늘 이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늦게 시작할수록 회복까지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지금 시작하면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말이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도록 오늘 이 순간을 그 출발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3부에서는 진짜 건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병원보다 먼저, 진단보다 먼저 내 몸이 보내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1 병원보다 중요한 건 몸의 목소리 듣기. 많은 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 병원을 먼저 떠올립니다. 어디가 아프면 병원 가야지. 검사 받고 약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내 몸이 보내는 목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몸은 늘 신호를 줍니다. 숨이 차고, 잠이 잘 안 오고, 식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빠질 때, 그건 그냥 지나가라고 보내는 신호가 아닙니다. 몸은 지금부터 조심하자.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못 들으면 병원에서 그 이야기를 대신 듣게 됩니다. 조금 더 일찍 오셨어야 합니다. 라는 말은 제가 의사로서 가장 마음 아픈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몸의 목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어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금 피곤하면 하루 쉬고, 입맛이 없으면 왜 그런지 생각해 보고, 배가 더부룩하면 식사 시간을 다시 조절해 보세요. 이런 사소한 느낌들이 병보다 먼저 오는 경고음입니다. 건강은 아프기 전에 시작돼야 합니다. 3.2 통증보다 무서운 건 무시하는 습관. 통증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통증을 무시하는 게 무서울까요? 의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증보다 무서운 건 그걸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아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무시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지.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런 식으로 넘깁니다. 사실 젊을 땐 그게 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회복력도 빠르고 몸도 단단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이 들수록 회복은 느려지고 손상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금 몸이 아프다는 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몸이 보낸 구조 요청을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와 같습니다. 몸은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계속 피곤하고, 밤에 자꾸 깨고, 계단 오르기가 버겁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할 때, 그건 이미 작은 고장이 시작된 신호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고장은 고질병이 되고 회복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몸의 작은 통증 하나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통증은 경고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도 마세요. 그 신호를 정확히 듣고 생활을 조금만 조절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3.3 건강은 조기 대응에서 갈립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느냐 놓치느냐는 딱 하나에서 갈립니다. 그건 조기 대응입니다. 같은 병이라도 언제 대응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기억력이 조금 흐려질 때 바로 생활 리듬을 바꿔야 하고, 무릎이 조금 아플 때 걷는 습관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식사량이 줄기 시작할 때 영양을 보충하고 식사 시간을 정해야 하고요. 이걸 놓치면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건강은 멀어집니다. 제가 진료한 70대 환자 중 가장 빠르게 회복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이번엔 미루지 않고 바로 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잘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몸은 조기에 도와주면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늦게 알면 치료 가지만 일찍 알면 예방이 됩니다. 예방은 약보다 효과가 큽니다. 수술보다 회복이 빠릅니다. 건강은 진짜로 조기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피곤하고, 지금 기운이 없고, 지금 통증이 있다면 그게 당신 몸이 보내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잡으면 앞으로의 10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건강을 지키는 3가지 핵심 조건은 무엇일까요? 4부에서는 매일 실천 가능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건강 습관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건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작은 것부터 바꾸면 충분히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4.1 매일 걷기, 뇌와 다리를 동시에 살립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꼭 한 번 걷는 사람입니다. 걷는다는 건 그냥 다리 운동이 아닙니다. 뇌와 다리 2가지를 동시에 자극하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다리를 움직일 때 우리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심장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뇌에 신선한 산소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걸으면서 숨을 조절하게 되고 걸으면서 감정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20분만 걸어도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우울한 감정도 훨씬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20분씩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시면 5분씩 3번 나눠 걸어도 좋습니다. 집 안에서 복도를 왕복해도 되고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걸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매일 걸으면 그게 몸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습관은 어느 순간부터는 힘들이지 않고도 유지됩니다. 걸으면 몸은 살아납니다. 4.2 제시간 식사 장기 기능을 안정시킵니다. 두 번째는 제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장기는 하루 리듬에 맞춰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는 식사 시간이 되면 소화액을 만들고 간은 밤에 해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매일 들쑥날쑥하면 몸은 언제 일하고 언제 쉬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혼란이 쌓이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간 수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먹는 습관은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위가 음식을 소화하면 뇌도 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몸도 쉬지 못하고 다음 날도 피곤하게 시작됩니다. 제 시간 식사는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기본 열쇠입니다. 식사를 꼭 같은 시간에 하지 못하더라도 늦지 않게 일정하게 유지해 보세요. 아침을 안 드시더라도 점심부터 저녁까지만이라도 리듬을 만들어 보는 것,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장기는 정직합니다. 일정하게 리듬을 주면 그에 맞춰 충실하게 일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조율하는 게 결국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4.3 수면 루틴, 기억력과 감정의 기반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 루틴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수면은 몸의 회복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뇌의 정리 시간이기도 합니다. 잘 자지 못하면 다음 날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분도 쉽게 가라앉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잠이 얕아져서 뒤척이시는 분들, 이런 수면의 질이 떨어진 상태는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럴수록 잠자기 전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줄이고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인식합니다. 수면은 깊이보다 일정함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은 스스로 회복 주기를 기억합니다. 그 루틴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올라가고 기억력, 면역력, 감정 조절까지 모두 함께 안정됩니다. 잠을 잘 자는 분들일수록 건강하게 나이 들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결국 잘 걷고 제 시간에 먹고 잘 자는 것, 이 세 가지가 건강의 뿌리를 지탱해 주는 핵심 습관입니다. 복잡한 건강 정보보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제 5부에서는 이 습관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을지 생활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볼 겁니다. 건강은 결국 루틴에서 갈립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습관 하나를 매일 반복하는 것이 몸에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5가지 루틴은 하루 중 잠깐만 시간을 내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5.1 늦은 저녁 식사 줄이기. 첫 번째는 늦은 저녁 식사 줄이기입니다. 배고프면 뭐라도 먹어야죠. 밤엔 입맛이 도는걸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 이후의 식사는 우리 몸 전체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위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 일을 하게 되면 그 부담은 다음 날로 이어집니다. 밤에 먹고 자면 속이 더부룩하고 수면도 얕아지고 몸도 쉬지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무리해 보세요. 만약 늦게 먹게 된다면 기름진 음식보다 죽이나 미음, 삶은 달걀처럼 소화 쉬운 걸로 바꿔보세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소화기계는 놀랍도록 회복됩니다. 5.2 스마트폰, TV 줄이기. 두 번째는 스마트폰, TV 줄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TV 보는 게 낙이다. 휴대폰 없으면 심심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문제는 그게 잠들기 직전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밝은 빛은 뇌를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감기는데 뇌는 여전히 깨어 있고 결국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특히 유튜브, 뉴스, 드라마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는 감정을 흥분시켜 수면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TV나 휴대폰을 끄고 조용한 음악이나 책으로 뇌를 쉬게 해주세요. 하루 중 끄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수면 리듬은 훨씬 안정됩니다. 5.3 밤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세 번째는 밤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저녁을 드시고 TV 보기 전에 혹은 자기 전 잠깐 10분만 몸을 움직여 보세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거나 집 근처를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 됩니다.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벽을 짚고 다리 한쪽씩 들어 올리기, 어깨 천천히 돌리기, 허리 옆으로 느리기. 이런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몸이 따뜻해지며 수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하루에 한 번 몸을 다독이는 시간. 그게 바로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5.4 대화 시간 만들기. 네 번째는 대화 시간 만들기입니다. 혼자 지내시는 분들일수록 말을 적게 하게 됩니다. 말을 안 하게 되면 뇌는 점점 정지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말을 해야 기억이 돌아오고 감정도 움직입니다. 꼭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웃, 친구, 시장 상인, 동네 아이 누구든 하루에 한 번은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 뭐 드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뇌를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가족과 하루 10분 대화하는 시간을 습관처럼 만들어 보세요.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어땠는지 간단한 이야기만 나눠도 마음과 뇌는 반응합니다. 5.5 하루 한 번 손으로 글쓰기.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루 한 번 손으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뇌 자극 방법입니다. 생각을 글로 옮기면 기억이 정리되고 감정이 안정되고 언어 능력도 활성화됩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줄만 써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햇살이 좋았다. 밥을 맛있게 먹었다. 몸이 조금 무겁지만 괜찮다. 그 짧은 문장이 뇌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손글씨가 어렵다면 그냥 낙서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손을 움직이며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당신의 뇌를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바꿔줍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5가지 루틴 중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몸은 그 작은 변화를 절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몸이 먼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속이 안 좋고 숨이 차면 그게 시작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
건강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6.1 의욕이 없는 몸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식사도 산책도 전화 한 통조차 귀찮게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몸은 따라갑니다. 움직이고 싶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하루하루가 피곤해집니다. 이럴 땐 억지로 몸을 움직이기보다 마음에 먼저 말을 걸어야 합니다. 괜찮아. 너무 애썼어. 조금만 쉬었다 가자. 이 짧은 말들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게 말하는 것, 그게 몸을 다시 일으키는 시작이 됩니다. 의욕은 생각보다 강력한 약입니다. 의욕이 생기면 다리가 무거워도 움직이고 밥맛이 없어도 한 숟갈은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의욕이 없을수록 마음을 먼저 다독여 주세요. 지금 몸이 무겁다면 혹시 마음이 지친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 주세요. 6.2 외로움은 건강을 망치는 진짜 원인. 그리고요, 어르신들 건강을 망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걸 감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감정이 둔해집니다. 심장이 건강한데도 기운이 없고 식사를 잘 하는데도 몸이 지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 그게 바로 외로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 수치를 올리고 심장 기능도 약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은 심혈관 질환, 치매, 우울감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외로움이 병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도 하지 않고 그냥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그냥 넘겨선 안 됩니다. 당신이 자주 웃고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사람을 만날수록 몸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버텨줍니다. 외로움은 작은 관계 하나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6.3 혼자 있지 마세요. 가장 좋은 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당신이 외로울 때 가장 큰 약이 되는 건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교회 모임, 복지관 프로그램, 동네 동호회, 어디든 좋습니다. 누구든 말을 나눌 사람이 곁에 있으면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한 번만 만나도 기운이 올라오고 한마디만 나눠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 편안함은 약으로도 병원에서도 얻기 힘든 효과입니다. 건강은 병만 고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나누는 온기, 그게 가장 따뜻한 회복의 에너지입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한 사람과 대화해 보세요.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짧은 안부 인사 한마디. 그게 몸과 마음을 연결해 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건강은 몸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 오래갑니다. 지금부터라도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이제 마지막 7부에서는 이 모든 변화를 진짜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어떻게 큰 건강을 만드는지 함께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라면 아마 지금 어떤 마음이든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나도 이제 좀 바꿔볼까? 조금 늦은 건 아닐까? 지금부터라도 가능할까? 그 모든 질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이젠 늦었지.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자. 하지만 저는 매일 환자분들을 보며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수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어르신이 걷는 습관 하나 바꾸고 혈압이 안정되었다고 기뻐하셨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하루 한 줄씩 글을 쓰면서 표정이 환해지신 것도 봤습니다. 몸은 조금만 기회를 주면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보다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걷기든 식사든 수면이든 말 한마디든 글 한 줄이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앞으로 10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세요. 중요한 건 늦지 않게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줄 차례입니다. 조금 더 쉬게 해주고, 조금 더 다독여주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몸은 당신의 그 따뜻함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을 준비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삶의 깊이가 건강이라는 토대 위에서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의 몸을 살리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시작해 봅시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